자, 우리 이제 예제 5, 6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제 5, 6번이 이 단원에서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 예제 5번. 이게 뭐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이렇게 내부에 뭐 점 P라는 점이 이렇게 있대. 좀 더 아래쪽에 붙여가지고 P가 있대. 그래서 이렇게 AP 연결하고 BP 연결해놓고 CP 연결해놓고.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여기 넓이를 구하셔야 돼. 근데 이제 ABC는 힌트가 ABC는 넓이가 60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PA 벡터 더하기 4 곱하기 PB 벡터 더하기 5 곱하기 PC 벡터보다 0 벡터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뭐 아무거나 괜찮은데요. 아무거나 상관없긴 한데 일단 PA를 이항해 봅시다. PA를 이항해 보면은 4PB 여기 5PC는 뭐가 돼? 마이너스 3PA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없애고 이거를 AP로 바꿔도 되겠어? 마이너스 PA가 AP니까 AP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AP, 3AP 이렇게 되겠죠. AP.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얘네 둘 다 P를 시점으로 하는, 이렇게, P를 시점으로 하는 B점의 위치 벡터, C점의 위치 벡터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요걸 적당한 걸로 나눠가지고, 내분점의 위치 벡터 모양으로 만든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내분점의 위치 벡터 모양으로 만들려면은, 혜진아, 얼마로 나눠줘야 돼? 내분점의 위치 벡터 모양이 이제 우리가 m 플러스 n분의 m, b, n, a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면 얼마로 나눠줘야 돼요? 눈으로 얘기하지 말고 말로 해봐. 얼마로 나눠줘? 얼마로? 빨리 얘기해봐. 아무거나 빨리. 그럴 법한 걸로 얘기해봐. 네가 생각할 때. 그럴 법한 걸로. 응? 응? 9 그래. 아씨. 아, 9 얘기하기 힘들어. 4 더하기 5로 나누면 되잖아. 9로. 그래서 4 더하기 5로 나눠주면 9로 나눠주면 이게 똑같이 9분의 1을 곱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될 테니까 어떻게 돼요? 4 더하기 5분의 4PB 더하기 5 PC는 3분의 1 AP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무엇이냐? 자, 요거는 P를 시점으로 하는, 그치? 시점으로 하면서 BC를 몇 대 몇으로? BC를 5대4로. 5대4로 내분은 내분점의 위치 벡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내분점, BC를 5대4로 내분한 내분점을 대충 이렇게 5대4로 내분한 내분점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그럴까? Q라고 할까? Q? 이렇게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Q라고 한다면 이거는 P를 시점으로 하는 이 내분점의 위치 벡터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PQ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PQ.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요게 3분의 1 AP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분명히 PQA는 다 다른 점 아니에요? 다 다른 점인데 PQ 벡터는 3분의 1 AP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는 APQ가 어떻다?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무슨 얘기냐? AP 직선을 연장하면은 뭐야? Q를 지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석해 보면 뭐냐면 PQ 벡터 여기 PQ. 여기 요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요거 PQ 벡터가 바로 별표 친 거, 별표 친 벡터 PQ. PQ가 요 벡터. PQ 벡터 PQ. 그다음에 이 AP 벡터는 뭐죠? AP 벡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볼게. AP 벡터는 여기 AP 이렇게 이런 벡터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근데 그럼 AP 벡터의 3분의 1배를 해주게 되면 PQ 벡터 된다는 얘기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몇 대 몇? 1대 3이라는 얘기지. AP 벡터를 3분의 1배만 해주면은 이제 여기 PQ 벡터 된다는 얘기는 요게 이제 여기가 이제 빨간색으로 써볼까? 요거 대 요거가 이렇게 요거가 1대 3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이제 넓이를 구해볼까? 넓이를. 자, 어떻게 구하냐? 전체 넓이가 60이잖아요. 그래서 60? 60인데 60인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자, A, BQ부터 이쪽. 요 B급침으로 포함하고 있는 A, BQ 있죠? A, BQ는 여러분들이 한번 봐봐. A, B, C 곱하기 몇 분의 몇일까? A, BQ. 여러분들 A, BQ 대 A, BQ의 넓이와 A, QC의 넓이는 몇 대 몇이에요? 5대 4. 5대 4.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두 개 있는데 여기가 지금 5대 4로 이게 쪼개져 있는 5대 4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니까 얘와의 넓이는 이제 5대 4가 되는 거예요. 5대 4. 그래서 ABQ는 ABC 곱하기 몇 분의 몇? 9분의 5. 그렇죠. 9분의 5. 9분의 5이기 때문에 얘가 60이잖아요. 주어졌잖아요. 이게 60이라고. 그래서 얼마인 거야? 약분을 해주게 되면은 3분의 100 이렇게 돼요. 3분의 100. 그리고 이제 A 우리가 구하려는 A, B, P 이는 이거랑 똑같은 논리로 A, B, Q 곱하기 A, B, Q 곱하기 1대 3이니까 몇 분의 몇? 4분의 3. 4분의 3. 그래서 3분의 100이니까 여기 3분의 100. 3분의 100 곱하기 4분의 3이어가지고 25가 정답이 된다. 이런 얘기.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우리가 푸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지만 가장 알아야 되지만 이제 만약에 넓이 구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렇게 넓이.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의 한 점이 이렇게 주어지면서 삼각형 내부의 한 점이 주어지면서 이 PA 벡터와 PB 벡터와 PC 벡터를 이제 뭐 몇 A, PA 더하기 B, PB 더하기 뭐 C, PC가 0벡터다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이거 넓이 구하는 거 있잖아. 넓이 구하는 문제를 진짜 요 과정을 좀 이렇게 기니까 이걸 이런 과정 안 거치고 약간 그러니까 요 내용을 지금 내가 푼 이 내용을 일반화 시켜 놓은 거예요. 일반화 시키면은 이런 공식을 얻을 수가 있어. 어떤 공식을 얻을 수가 있냐면 방금 이거를 이렇게 해도 돼. 자, 우리가 지금 삼각형 질문이 뭐냐면 삼각형 ABP가 넓이가 얼마냐 했잖아요. 전체 넓이를 알고 있을 때 얼마냐였는데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자, ABC에다가 전체 넓이에다가 곱하기 일단 이걸 다 더해. 3, 4, 5를. 그러니까 3 더하기 4 더하기 이걸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 삼각형의 두 꼭지점이 보면은 A하고 B하고 이제 그 다음에 P잖아, 그지? 이렇게. 그러면 자, 뭘 보느냐? 이렇게 A, B, P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 분자에다 뭘 올리냐면은 A, B, P니까 여기에 이제 여기 삼각형 이름 얘기할 때 등장하지 않는 꼭지점이 뭐냐면 C죠, C. 그래서 이제 PC의 개수를 보는 거야. PC의 개수. 여기 5죠.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돼. 만약에 질문이 바뀌어가지고 이걸 물어봤다고 쳐봐. 이거. 질문이 바뀔 수도 있다. 해가지고 만약에 삼각형 ACP가 얼마인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삼각형 ABC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이건 기본이야. 3 더하기 4 더하기 5는 무조건 기본이야. 다 더하는 거야. 12분의 자, 이 삼각형을 이름에 보니까 ABC 중에서 AC만 들어가 있네. 그러면 우리는 PB에 그죠? 곱해져 있는 실수를 보는 거죠. 4구나. 그럼 여기다 이제 4 해가지고 60 곱하기 3분의 1을 가지고 얼마? 20 이렇게 구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공식화 시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5-1번 연습해보죠. 빨리. 5-1번. 그 문제는 공식 쓰지 말고 해봐. 내가 알려준 대로. 공식은 언제든지 그냥 기억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AP가 여기서부터 AP잖아. AP. 거기다 5분의 2 곱하면 P 4분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2대 여기가 5죠. 맞아요. 일단 그렇게 된 3대 1인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뭐야? 그러니까 이 벡터가 뭐냐면 요거 아니야? P가 시점이면서 여기를 3대 1로 내분하는 요 점에 PQ라고 하면 PQ 요거잖아. 요 왼쪽 있는 벡터 이거랑 근데 AP 벡터가 이거잖아.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여기다가 5분의 2 비하면 PQ 벡터 나온다는 의미는 여기가 몇 대 몇이야? 아니 이제 AP는 여기까지만이야. 1대 5분의 1대 5분의 2가 그러니까 1대 5분의 2가 아니지. 5분의 2대 2지. 2대 5 아닌데. 여기다 그래서 여기다 5분의 1을 곱하면 여기가 벡터 나오지. 응? 그러면 봐봐. 어차피 요거에 5분의 2에 해당하는 넓이잖아. 5대 2니까. 이거 5분의 2. 얘 5분의 2에 해당하는 넓이 아니야? 이 넓이는 전체의 5분의 2에 해당해. 네, 그렇죠. 왜냐면 얘의 5분의 2이면서 얘의 5분의 2니까 전체의 5분의 2라고 봐도 되지. 무슨 말인지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줘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거 여기 5대 2야. 얘는 너 BC잖아 여기가. 그럼 뭐야 이게? BC를 몇 대 몇으로? 3대 2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Q라고 하면 요게 요 벡터가 PQ 벡터를 얘기해요. 내분점의 위치 벡터 3 곱하기 PC잖아. 이렇게 곱했으니까 3대 2로 내분한 내분점 위치 벡터이기 때문에 요게 PQ 이렇게 내분점 Q라고 하면 AP는 이거잖아요. 근데 답이 달라요. 답이 달라요. 답이 14가 아니고 10이에요? 잠깐 내가 봐줄게.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야?
PQ는 AP 곱하기 5분의 1라는 얘기가 2대 5라는 얘기 아니야. 2대 5. 이렇게. AP 곱하기 5분의 2가 요 벡터가 된다는 얘기는 5대 2라는 얘기잖아요. 길이가. 그럼 이 삼각형이 얼마야? 삼각형은 그러니까 요 노란색 삼각형이 이 전체의 7분의 2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대 5니까 이 전체의 7분의 2. 얘도 여기 요쪽도 요쪽만큼 잘라진 것도 얘도 이 전체의 7분의 2에 나올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전체 삼각형의 7분의 2겠지. 노란 부분. 35 곱하기 7분의 2 해가지고 10 이렇게. 이거 잘못 생각했어. 여기 그러니까 5대 2라서 얘가 이걸 전체의 7분의 1, 7분의 2. 7분의 1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다음으로 가죠. 다음으로 6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AOB가 있다. 그럼 그려볼게요. AOB. OP는 SOA 더하기 TOB 이거 S와 T는 0 이상의 실수라고 했어요. 자, 보자. 1번.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전피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OP는 그럼 이때는 이제 S 플러스 T가 1이면 봐봐. 일단 이 문제 전제가 이게 성립한다는 거야. 이게 성립하는데 근데 S 플러스 T가 1인 상황이면은 사실 이거나 이거나 아무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분모에 있는 이 값이 1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이 말이 그냥 그대로 적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 차이가 없는 거라서.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내분점의 위치 벡터 모양으로 내가 만들어 준 거야, 일부러.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물론 고려해야 될 점이 존재해요. 뭐냐면 이게 정확하게 A, B를 내분하는 내분점의 위치 벡터 되려면은 S하고 T가 뭐야? 완전한 양수여야 돼. 양수. 근데 여기는 0인 경우도 우리가 지금 포함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0인 경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따로 해보자 이거지. 해보면 된다 이거지. 요게 의미하는 게 S가 0일 때는 T는 당연히 1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치? 합이 1이니까요. S가 0이고 T가 1이면 요게 이제 없어져요. 이렇게 없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는 이렇게 성립하는 거지. OP가 뭐랑 같아지는 거야? S가 0이면. OB랑 같아지는데 얘네가 시점이 동일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PB가 일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같은 점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S가 이제 1이고 반대로 T가 0이 될 때, 둘 중에 하나가 양수가 아니게 될 때, 이때는 얘가 0이면 얘가 1이 돼야 되는데 얘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때는 이제 뭐야? OP는 OA가 성립하니까 역시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은 P하고 A가 같은 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외에는 그냥 S도 양수고 T도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때는 이제 뭐야? 요게 선분 A, B의 내분점의 위치 벡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저 벡터가. 이해돼? 네, 그래서 자, 이 경우에는 P가 어디 있는 거야? B랑 일치하는 거예요. 이 위치에 있게 되는 거고. 이 두 번째 경우에는 A랑 일치하게 되는 거고. 그 외에 ST가 둘 다 0보다 클 때는 그냥 내분점의 어떤 위치 벡터 되는 거야. 물론 S하고 T가 얼마냐에 따라서 몇 대 몇 내분점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데 이제 P가 이런데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S하고 T는 그지?
이 끝부분을 잘 생각해보자. S하고 T는 합이 1이면 되는 거지 얼마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뭐든지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P의 위치도 변하는 거고. 그래서 질문이 P가 그지? 그리는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이 한 군데 찍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P가 찍힐 수 있는 위치들을 P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들을 다 표시해 보면은 도형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어떤 도형이 되느냐? 선분 AB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S 더하기 T가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 가끔. 이게 3대4 내분점이 되려면 이게 3, 4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그치? 그러면 3, 4는 될 수 없잖아. 합이 7이 돼버리니까. 이게 1이면서 3대4 내분점이 될 수 있냐 이거지. 내분점 위치를 더 될 수 있냐. 가능하죠. S가 7분의 4, T가 7분의 3이면 되는 거야. 1대 99? 가능해요. 네. S가 100분의 99, T가 100분의 1이면 돼. 이거 그냥 더한 거분에 얼마 더한 거 되면 되는 거라서 모든 내분점이 다 될 수 있다. T가. 그래서 이 선분 AB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도형이.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는 얼마이다? 1이다. 왜냐면 이게 지금 판별의 길이가 1짜리 정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번에 S 더하기 T가 얼마? 똑같은데 2인 상황이에요. 2인 상황. 네. 그래서 2인 상황인데 그러면 조금 이제 이번에는 OP는 이렇게 같은 방식을 내가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랑 이제 다른 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S 플러스 T가 2인 경우이기 때문에 얘는 달라지는 거예요. 저거를 2로 나눠버린 식의 셈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립하지 않겠지. 저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곱하기 얼마나 해줘야 2를 해줘야 S 플러스 T가 2니까 2를 해줘야 이거랑 같은 식이 되는 거죠. 그게 뭐 별건가? 별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뭐였지? 이게 바로 선분 위에 그죠? 어떤 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 아니었나요? 그죠? 네, 위치 벡터. 선분 위에 어떤 임의의 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였는데 그걸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 이번에는 선분 위에 이 벡터 나타내는 점을 우리가 Q라고 하면 Q가 이제 이런 데 존재할 수 있는 선분 위에 존재하는 건데 OP는 뭐라 그랬어? 요 위치 벡터의 뭐? 2배 해야지 만들어지는 벡터야. 그러면 이 벡터는 말하자면 이제 OQ라고 볼수 있겠죠. OQ. 저 선분 위의 점을 어떤 점을 Q라고 한다면 OQ인데 OP는 그러면 Q가 이런 데 있을 때는 Q가 이런 데 있다. 여기 있다. 그러면은 OP는 뭐야? 이거의 정확히 뭐야? 2배. 여기까지. P가 여기 있는 거야. Q가 여기 있으면은 이거의 몇 배? 2배. 이런 데. Q가 여기에 있다. 이거의 2배. 해야 OP 벡터 되는 거니까 P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결론. P는 뭐다? 이런 선 위에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삼각형이 뭐지? 이 정삼각형이 뭐야? 2배로 확장시 크게 만든 거거든. 2배로 크게 만든 거. 닮은비가 1대2짜리. 그치? 그래서 두 번째, 이 P가 나타내는 도형은 뭐다? 두 번째 경우에, 두 번째 문제에서 P가 나타내는 도형은 뭐다? 이거 선분이다. 따라서 길이는 얼마다? 2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번에는 S 플러스 T가 2 이상 3 이하가 될 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전히 우리는 OP는 뭐야? S 플러스 T분의 곱하기 이거는 이제 답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아까는 한 2였고 1이었으니까 그지? 이것도 곱하기 이렇게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 이상이에요? 2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처음에 내가 1번 할 때 설명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느꼈겠지만 S가 0 이상이고 T가 0 이상이면서 그죠? 0 이상일 때 이렇게 표현되는 이 벡터 있잖아요. 이 벡터는 무조건 선분 AB 위에 존재하는
점의 위치 벡터라는 거를 내가 써먹으려고 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냐? 이 선분 AB 위에 존재하는 점의 위치 벡터에 지금 S 플러스 T배가 되어 있는, 그죠? 하게 되면 그게 OP잖아. 근데 아까 생각해볼까? 이게 1이었을 때는 뭐야? P가 여기에 존재했었죠. 이 선분 위에 그냥. 2였을 땐 여기 존재했잖아. 그지? 그러면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다른 값을 한번 생각해볼까? 만약 2분의 3이다. 라고 하면 어디에 존재할까? P가. 1과 이 사이의 값 중에 2분의 3이라는 것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S 플러스 T가. 그럼 이게 만약에 이게 S 플러스 T가 여기가 2분의 3이라고 하면은, 그죠? OP라는 벡터는 뭐야? 요게 무조건 이 A, B 선분위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이기 때문에 OP 벡터는 그거의 몇 배? OQ 벡터의 2분의 3배가 되는 벡터 아니야? 2분의 3이면 2배까지 못 되고 여기쯤에 이렇게 요만큼이 이제 OP 벡터 되는 거죠. 그럼 P가 여기 오게 되는 거잖아. P가 여기 있다? 이거 2분의 3배 여기 있죠. 그럼 뭐야? 이런 선분 위에 P가 존재하겠죠. 이때. 그지? 이게 S 플러스 T가 2분의 3일 때 예를 들어봤어. 그죠? 그러면 2분의 3으로 좀 더 커. 2분의 만약에 뭐 있을까? 한 3분의 5다. 2분의 3보다 더 커. 3분의 5다. 그럼 어때요? 이런 데 존재하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S 플러스 T 값을 우리가 1부터 2까지의 그지? 모든 실수값으로 다 만약에 한 번씩 가정을 해본다고 하면은 그지? 이게 S 플러스 T가 1에서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커짐에 따라서 P가 존재하는 성분도 조금씩 이렇게 뭐야? 점점 이렇게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하면서 이렇게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옮겨져서 2가 되면은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P가 그리는 도형이라는 게 이번에 이게 범위로 주어질 때는 뭐야? 이런 성분들이 모여가지고 뭐야? 이런 사다리꼴 모양의 영역을 나타내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 넓이를 그래서 질문이 바뀌었지.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바뀌었으니까 저 넓이를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고 넓이는 뭐 큰 정삼각형의 넓이가 4분의 루트 3 곱하기 2의 제곱 조그맣게 4분의 루트 3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해서 빼면은 4분의 3루트 3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네.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거? 무슨 얘기지? 그래서 그 옆에 있는 6-1번 해보죠. 6-1번을 해보는데 이건 좀 일단 해봐. 포인트가 필요하면 내가 줄 테니까. 힌트 내가 좀 줄게. 힌트를 내가 찾아줄게. 그 질문을 잘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그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은 거기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1, 2, 3번이 전부 다 S 플러스 2t가 될 때, S 플러스 t가 아니라 우리 먼저 예제품은 S 플러스 t였는데 S 플러스 2t가 될 때, S 플러스 2t가 2일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 우리는 방금 전에는 S와 T를 그지? S와 T를 변수로 생각했다면 여기서는 S와 ET를 변수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식 있잖아요. 이거. OP는 SOA 더하기 근데 이 식이 ETOB가 아니고요. ETOB가 아니라 TOB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변수로 우리가 인식했을 때 편한 거는 S와 ET를 통째로 하나의 변수로 생각하는 게 편하거든. 아까 ST에서 T가 ET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식이 T가 이렇게
나와있죠. SET가 아니라 T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항상 이런 식으로 쓴다.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같은 거죠. 자, 근데 여러분한테 혼동이 되는 건 여기부터 또 혼동이 돼. 왜? 원래 여기도 지금 A OB인가 여기? A OB라는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는 이 점의 위치 벡터니까 그냥 아무 헷갈릴 게 없어. 근데 이제 얘가 문제죠. 2분의 1 OB라고 하면은 얘는 B의 위치 벡터는 아니잖아요. B의 위치 벡터는 OB인데. 그럼 쟤는 뭐냐? 그럼 이렇게 헷갈리면 이렇게 해주면 돼. 2분의 1 OB는 여기 O와 M의 가운데 중점 M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AOB가 아니라 AOM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헷갈리니까 OM으로 바꿔. M이라는 점을 이렇게 찍어서 이름을 써준 다음에 OM으로 바꿔. 그냥 OM으로 바꿔. 그 다음에 이제 S 플러스 ET가 1일 때라고 하면은 이제 OP는 뭐냐면 S 플러스 ET로 이렇게 나누어도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시점을 5로 하면서 AM을 그죠? S 대 ET로 그죠? ET 대 S로 어쨌든 내분하는 점이거나 또는 A랑 M이랑 일치하는 점이겠구나. P가 이렇게 아까 우리 예지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선분 AM 위에 존재하는 어떤 점이다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2번, 3번, 4번. 여기 5번, 6번이 가장 어려워 여기서. 요걸 좀 우리가 잘 해야 여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컴퓨터 문제 중에서 많이 틀리는 부분이고. 이게 잘 안 돼? 어디? 이거? 처음부터? 여기 지금 여기 내가 설명하고 좀 달라서 근데 처음에 이렇게 설명. 이거를 이거인 점 P라 그랬어.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 아니야? P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S 플러스 T가 1이면은 OP는 S 플러스 T분의 SOA 더하기 T5B라고 써도 상관없지. 1이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말이야. 이거는 차이가 없죠. S 플러스 T가 1일 때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0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S가 0일 때는 이제 왜냐면 이거 S가 0일 때나 T가 0일 때만 제외하면 이건 무조건 내분점이에요. 왜냐면 그걸 제외하면 양수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분점의 위치 벡터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A, B의 내분점. A, B의 내분점은 어디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위에. P가 일단 여기 어디든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T가 0보다 크지 않은 그러니까 둘 다 양수가 아닌 특수한 케이스라고 하면은 S가 0이고 T가 1인 케이스하고 S가 1이고 T가 0인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0이면 이게 여기 이거하고 이게 사라져. 그 OP는 T분의 T5B니까 OB가 될 거 아니에요. 그 OP랑 OB가 같은 벡터라는 거는 B랑 P가 동일한 점이 된다는 얘기지. 반대로 얘가 1이고 얘가 0이 되면 이게 사라져버리니 얘네 둘이 사라져버리니까 S분의 SOA는 이제 이게 약분이 돼서 OP는 OA가 되니까 이제 P가 여기. 그 외에는 이 선분의 내분점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즉 P가 존재하는, 그지? P가 이제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 A, B, 선분 A, B, B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P가 나타내는 도형은 뭐다? 이 선분이다. 그래서 이 도형의 길이는 1이다 라고 되는. S 플러스가 2일 때는 여기다가 똑같은 식을 내가 쓸 건데 곱하기 2만 해주면 돼. 이거랑 달라지면 안 되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걸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거랑 달라. 이게 2니까 약분하면 똑같은 거잖아.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 내가 1번에서 설명을 썼잖아. 이게 뭐였다고? A, B 위에 존재하는 어떤 점의 위치 벡터야. 근데 이번에는 그게 P는 아니야. 왜냐면 OP는 이 벡터에다 2배를 해가지고 OP 벡터 나오기 때문에 얘가 나타내는 점을 Q라고 하자 이거지. 이 점은 당연히 성분 위에 어딘가에 있어. 근데 Q가 이런 데 있다. 또 이런 데 있다. 이런 데 있다. 있을 수 있겠지. 성분이 아무 데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2배를 해야지 OP가 되는 거야. OP 벡터를 한번 생각해보면 P가 여기 있다 그러면 OP 벡터 이렇게 P가 여기 있는 거지. Q가 여기 있다? OP 벡터 이렇게 될 테니 2배가 여기 2배가 될 테니까 P가 이런 데 있다. Q가 여기 있다? 그러면 뭐 이런데 OP 벡터 이렇게 될 테니까 P가 그러니까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만약에 다 모든 Q에 대해서 이거 다 해보면 P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2배로 늘린 거니까 2배 이렇게 된 거니까 정상각형이니까 같겠는다. 여기는 얼마야? 2다. 그리고 S 플러스 T가 1 이상 2 이하일 때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사실 S 플러스 T 곱하기 S 플러스 T라고 쓰면 돼. 이렇게 그렇지 않나? 이게 이제 1일 때는 사실 적을 필요가 없는 거고 2일 때는 아까 2라고 적어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하고 이 사이에 어떤 값이든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1일 수도 있고 1.5일 수도 있고 1.7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다 해보면은 1일 때가 여기였고 2일 때가 여기였지. 2분의 3이면 여기 가운데쯤에 있겠지. 2분의 3보다 작아지면 여기쯤에 있을 거야. 얘가 지금 이 사이에 어떤 값이든지 될 수 있어. 그 값들을 다 뭐 1.1이 될 때, 1.2가 될 때 다 해보면 이렇게 얘네가 이렇게 메꿔질 거 아니야. P가 존재하는 그 P가 그린 선분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그려지면서 결국은 P가 존재하는 도형이 그리는 나타내는 도형이 하나의 이렇게 영역이 되버린다는 얘기지. 선분들이 모여가지고 쉽게 이게 정해지면 하나의 선분이 딱 정해지니까 P가 그리는 선분 이게 또 바뀌면 또 다른 선분이 그려지고 이렇게 얘네가 메꿔져 여러 무수히 많이 그려지면은 이 영역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는 거야. 분홍색 여기 이해돼? 얘가 다 했냐? 자, 6-2번도 고민하고 있어? 6-2번. 다시 번호 볼까? 다시 번호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ES 플러스 T의 범위가 0 이상 3 이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S 0 이상 0 이상이라 그랬지.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ES하고 T가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제 OP는 이렇게 되죠. ES 2분의 1 5A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ES 플러스 T 곱하기 이렇게 ES 플러스 T라고 하면은 이제 원래 주어진 성립한다라고 주어진 식이랑 다를 게 없고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ES하고 뭐 S가 0 이상이고 T가 0 이상이면 당연히 ES도 0 이상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이거는 뭐냐면 이 성분 2분의 1 5A는 이제 이런 거겠지. AOB에서 삼각형 AOB 정삼각형이야?
정사각형인가? 이것도? 아니. 아니에요. 그러네. 아무튼 뭔 삼각형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A요 B는 맞지? 이거 삼각형 A, B, C였다? 네. 잠깐만. 이거 자체가 지금 식이 이렇게 AP로 되어 있구나. AP. 여기가 A 뭐야? A, B. A, T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까 O가 하던 역할을 지금 A가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 아까 O가 하던 역할을 A, B, C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의 1 AB는 뭐야? 벡터가 이런 벡터, 이런 반, 절반, A, B 벡터의 절반짜리 벡터이기 때문에 이 점을 아까처럼 우리 M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요거를 바꾸자. 이렇게 AM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AM으로 바꿔버리면은 이렇게 TAC 아까 얘기했다시피 0 이상 0 이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은 뭐냐면 이 CM 성분 CM 위에 CM 위에 존재하는 어떤 임의의 점의 위치 벡터라고 볼 수 있어요. 요게 나타내는 게 이러한 벡터다. 이러한 벡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볼 수가 있고요. 네, 사실상 여기는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워버려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부분 필요 없대요.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무조건 그지? 얘는 무조건 사실 ES 플러스의 값이 얼마이든 간에 0일 때만 빼놓고 얼마이든 간에 이게 무조건 뭐냐면은 저거야 요 3분의 2에 있는 점이 되는 거야 무조건 요게 그지? 근데 이제 이게 바뀌면은 과연 요게 뭐야? 요게 뭐? 얼마가 되느냐면 바뀌는 거죠. 요게. 요거는 요도 빨간색으로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이 벡터는 무조건 이 성분이 어떤 임의의 점을 나타내는 벡터인 건 확실해. 근데 그러면 얘가 그치? 몇 배냐? 여기에 몇 배냐 하는 것은 이제 이 범위에 따라서 바뀐다는 얘기지. 그치? 0이면 이거 자체가 0벡터가 될 것이고, 그죠? 최대 얼마까지? 3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쉽게 말해서 이 AP라는 벡터가 이렇게 요 값이 굉장히 이제 1보다도 작아지면 어때요? 이게 2분의 1이 되면은 요런 벡터가 되는 거고. 그죠? 더 짧아지면 요런 벡터가 되는 거고. 더 좀 길어지면 이런 벡터가 되고 1이 되면 이런 벡터가 되고 최대 얼마까지? 3까지 될 수 있으니까 이거의 몇 배? 2, 3배 되는 데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최대 3배까지 될 수 있으니까 P가 되니까 P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이 선 위에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범위가 0부터 3까지 변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Q가 여기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위치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역시 P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의 3배인 하나, 둘, 3배 정도 되는 여기까지 이제 이 위에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제 P는 이런 위에도 존재할 수 있고 이 위에도 존재할 수 있고 이 위에도 존재할 수 있고 이게 될 테니까 결국은 이 전체 영역에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P가 존재하는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영역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네. 다음 단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처음에 때 성분과 내죠.
삼각형이지 않아요? 근데 답이 27인데 답이 안 나와? 아니요 그거 저기 60도로 있어서 사인 60 그거 그거 저기 삼각형 넓이 공식 배웠냐? 그 있잖아. 그거 그 변 길이 곱해가지고 사인 60도 곱해야지 나오는 얘기지. 자, 평면 벡터의 이제 성분 뭐냐면은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자 생각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벡터를 배우고 그다음에 뭐 저기 벡터를 이제 뭘로 사용하는 거?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용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벡터를 배우고요. 기본적인 벡터라는 벡터가 처음에 탄생할 때는 걔를 이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사람들이. 말 그대로 벡터가 의미하는 그대로 벡터의 본래 의미대로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벡터라는 도구를 만들어낸 거지, 그지? 근데 이제 이걸 쓰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전까지 했던 거는 벡터의 만약에 시점을 내가 통일시킬 수만 있다 그러면 벡터 하나당 종점 하나씩에 딱 대응이 되니까, 그지? 얘를 이제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개념이 뭐였냐면 위치 벡터였죠. 위치 벡터. 그래서 이제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 푸는 연습들을 쭉 한 거고,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이런 거죠. 벡터는 분명히 편리한 점이 있어요. 벡터는 기본적으로 뭐지? 그림이잖아. 화살표잖아. 화살표. 벡터의 그림인데 그러면 그 그림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 장점은 뭐냐면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려져 있으면 보는 사람은 한눈에 보기 좋아. 뭔가 해석이 필요가 없죠. 아, 길이가 저만큼 되고 방향이 저거니까 저쪽 방향으로 이만큼의 크기로 뭐 속도라고 하면은 이만큼의 빠르기로 움직인다는 거구나 이렇게 바로 파악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그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솔직히 좀 불편하죠. 그림을 그린다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림을 그리는 게 불편하고, 그림이라는 건 어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진짜 정확하게 그리고 싶은 거야. 뭐 컴퍼스라든가 각도기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 그림으로 보여주다 보면은, 그지? 해석하는 사람이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결국은 내가 만약에 이 위치 벡터의 개념이랑 비슷한 건데 이제 이걸 이제 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 벡터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유가 뭐였냐면 벡터의 시점을 우리가 통일할 수 있다면, 만약에 원점으로 통일했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에 2,3이라는 점이 있다고 해봐봐. 그죠? 그럼 이 점을 종점으로 갖는 위치 벡터는 종점으로 갖는 벡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 벡터를 이 점의 위치 벡터다라고 우리가 얘기한 거잖아, 그지? 그럼 역으로 이 점이 종점인 벡터 하나밖에 없다며, 시점이 원점이면. 그러면 이 종점의 좌표를 가지고, 그죠? 반대로 벡터를 설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쵸? 그죠? 돌고 돌아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었던 그러니까 지금까지 벡터 배우기 전에 전통적으로 했었던 좌표를 가지고 벡터를, 그러니까 요약 정리하면 그래요. 좌표를 가지고 결국은 벡터를 표현하는 것을 이제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한테는 좀 편하니까. 벡터가 그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걸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 요약 정리하면 이렇고 자세히 설명하면 이래. 이런 그래서 이제 벡터를 결론을 얘기하자면 벡터의 이제 종점의 좌표로 표현한다라는 게 성분 표시인데, 그죠? 정확한 성분 표시의 의미는, 정확한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2,3으로 예를 들어볼게. 이런 벡터가 있어. 이런 벡터가 있어. 그러면 얘 종점은 2,3이잖아. 그죠? 2,3을 종점으로 가지는 벡터는 얘가 유일하죠. 시점이 원점이라면. 그죠? 그런데 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x축의 방향은 x축의 양의 방향이면서 길이가 1인 벡터이지. 단위 벡터. 길이가 1인 벡터, 단위 벡터라고 하는데, 이런 단위 벡터를, 그죠? 우리가 이 원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y축의 양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면서
가리키고 있는 단위 벡터, 기대인 벡터를 E2라고 이름을 붙여보자 이거지. 그러면 얘는 이 벡터, 얘를 뭐 A라고 해볼게요. A. 이 A 벡터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지금 요게 이렇게 수선해봐 내려오면 이게 2,3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길이가 2고 여기가 3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은 몇 E1? 그러니까 이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 벡터를 요 벡터 더하기 요 벡터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몇 E1? 이 빨간색 벡터가 2번의 몇 배야? 2배죠. 길이가 길이가 2니까 그죠? 2E1 더하기 3 E2 하고 이 덧셈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더 간단하게 여기 요 숫자만 적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럼 뭐야? 종점만 적어준 거야. 쉽게 말해서. 별로만 이게 종점만 이렇게 적어줘. 그죠?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때, 그죠? 뭘 가지고? x축의 양의 방향, 그 다음에 y축의 양의 방향, 그죠? 방향이 이제 x축의 양의 방향, y축의 양의 방향, 단위 벡터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이것만 이제 적어주자. 이렇게. 적어서 벡터를 표현하자. 이게 결국은 뭐야? 종점의 좌표관도 일치하죠. 그죠?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벡터에 우리가 성분 표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거를 우리가 벡터의 x 성분이라고. 이거를 y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게 끝이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A 벡터가 이렇게 A1, A2라고 적혀 있고 B 벡터가 B1, B2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걸 이제 보는 사람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이렇게 뭐 저 점을 찍는 거지 뭐. 저 벡터 어떤 벡터인지를 내가 보는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걸 보고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좌표를 적는 거죠. 좌표를 적어서 뭐 A1, A2가 여기 있다 그러면 저 A 벡터는 요게 A 벡터구나 이렇게 그지? 판단할 수 있고 B1, B2가 여기 있다 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B 벡터구나 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우리가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자, 두 벡터가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 같은 벡터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벡터를 성분 표시했다는 것은 그지? 뭐야? 얘가 뜻하는 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 보면 얘네들의 시점이 어디일 때? 원점일 때 종점의 좌표를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면은 두 벡터가 같으면 당연히 어때? 종점의 좌표도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1과 B1이 같고 A2와 B2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A 벡터의 크기이지, 크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자, 생각해보면 아까 방금 내가 쏟아 지웠지만 여기가 원점이고 A1, A2가 여기 있다고 하면은 이 A라는 벡터는 이런 벡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저 벡터의 크기라고 하면은 뭐야? 크기라고 하면은 여기서 원점까지 요만큼의 거리가 요게 바로 A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A, A2에서 0,0까지의 거리를 뜻하겠지. 따라서 루트 A1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하는 거 해봤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제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우리가 벡터의 연산 있잖아요. 연산 뭐였지? 벡터 연산 지금까지 배운 거 더하는 거, 빼는 거, 그 다음에 곱하는 거 나누는 거는 자꾸 내가 물어보면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곱하는 거 나누는 건 전혀 배운 적이 없고 곱하기는 벡터끼리의 곱은 안 배웠고 벡터끼리의 덧셈, 벡터끼리의 뺄셈, 그 다음에 실수배를 배웠어. 실수 곱하기 벡터. 그죠? 그거는 배웠죠. 그래서 그건 사실은 내가 다 뭘로 설명했죠?
덧셈 뺄셈 이거 다 그림으로 설명했잖아. 그죠? 왜냐면 그때는 우리가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그죠?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그림 그리는 것만 사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성분으로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성분으로 표현돼 그지? 벡터의 연산의 결과는 성분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이거 이제 지우고 자 이렇게 자 덧셈부터 한번 보자. 이 말은 사실은 이게 이 A 벡터가 A1 곱하기 E1 더하기 A2 곱하기 E2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이거는 B1 곱하기 E1 B2 곱하기 E2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자 덧셈 A 더하기 B라는 거는 결국 결론은 이거 더하기 이거 해서 뭐야? A 더하기 B 곱하기 E1 벡터 더하기 A1 B1 A2 더하기 B2 곱하기 E2 벡터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돼? 요거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A 더하기 B라는 거는 결국은 A 더하기 B라는 성분으로 표시된 걸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 벡터 두 개를 더한 결과를 성분으로 표시하면은 얘 성분 X 성분끼리 더하고 Y 성분끼리 더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뺄셈은 어떨까? 뺄셈은 또 적을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뺄셈은 저기 뭐가 되는 거야? 여기만 빼기로 바뀌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빼기로? A 빼기 B는 여기 A 빼기 B는 빼기로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역시 뭐야? 여기 저거 빼고 여기 저거 빼서 그죠? 이렇게 X 성분, Y 성분 적어주면 A 빼기 B1, A1 빼기 B1이 X 성분, A2 빼기 B2가 Y 성분. 그죠? 실수래. KA 한번 KA. KA는 여타 KB 한 거죠? 여타 KB 한 거니까 뭐야? KA1 E1 더하기 KA2 E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야? 이렇게 되겠죠? 그냥 A 벡터에다가 K를 한 번 성분으로 표시하면 그냥 K를 여기다 두 번 곱해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저기 마지막으로 이거 있죠? 괜히 주어졌어요. 자, AB 벡터 있죠? AB 벡터. AB 벡터는 이제 우리가 성분을 어떻게 표현할 거죠? 성분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분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건 이게 뭔 뜻이냐면은 뭔 뜻이냐면 A 벡터는 자 이거야 시점이 원점으로 자 어차피 벡터라는 거는 이렇게 위치가 달라도 이제 길이하고 방향이 똑같은 같은 벡터니까 이게 뜻하는 건 이런 거예요. A 벡터의 성분이 이렇게 A 벡터 성분 표시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 벡터는 당연히 똑같은 벡터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겠지. 근데 A 벡터의 시점을 원점으로 맞췄다면 종점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OB 빼기 OA 아니야? 그지? 네. 그러면 요즘 이제 그 정확한 상황 설정이 좀 필요하긴 하겠다. 이 A1, A2라는 점을 A라고 하고요.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을 B1, B2라고 해볼게요. 그지? 그러면 얘네들은 이 점들의 위치 벡터이기도 한 거지.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뭐냐면 요 B 벡터에서 A 벡터를 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아까 뺄셈 배웠잖아. 여기서 이거 빼면 어떻게 된다고? B1 빼기 A1, B2 빼기 A2 이렇게 된다니.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제 A, B라고 하면은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와닿겠죠. OA 이 OB라는 뜻이니까 OB라는 뜻이니까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A, B 벡터는 여기 OB 벡터 각각의 성분에서 OA 벡터 각각의 성분을 빼가지고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다. 왜냐면 이게 이거랑 같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A 벡터의 크기라는 거는 당연히 뭐예요? 뭘까? 이게 A 벡터의 종점이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원점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B1 빼기 A1의 제곱 더하기 B2 빼기 A2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성분 표시를 해서 우리가 계산하고 그러면은 이제 편해요. 조금 편한 게 뭐냐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산을 막 수중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좀 우리한테 좀 편리한 점이다라는 거고 실제로 뭐 이제 여기 예제 1번에 나와 있는 이런 계산을 좀 해보면 접평면 위의 두 점 A는 3,3하고 B는 4,1에 대해서 이거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면 뭐 이제 이거 P를 이걸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했으니까 P를 x, y로 놓고 P 벡터는 뭐야? P 벡터 우리 처음에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P 벡터는 5 A 빼기 5P 벡터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 성분 표시한다는 거는 이 종점 있잖아요. A점과 P점의 좌표를 적어주면 되는 거니까 적으면은 1,3이야 성분이. 그 다음에 얘는 x, y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돼? 1 빼기 x, x 성분끼리 빼고 이렇게 y 성분끼리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야. 이 벡터의 종점이에요. 그죠? 성분 표시이자 종점, 좌표 이렇게 됐고 그럼 PB는 동일하게 하게 되면 결론만 해보자. 중간관점 생략하고 동일하게 하게 되면 PB면은 어때요? 여기서 이걸 빼면 되겠죠? 여기서 이거 빼고 여기서 이거 빼면 되니까 성분 표시가 3-x, 1-y가 된단 말이야. 그지? 얘네들이 더했다? 그러면은 이제 더하면 어떻게 돼? 4-2x, 더하니까 4-2y 이런 벡터. 이거 벡터예요. 성분으로 표시했을 뿐이지 두 개 벡터 더한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한 거야. 이거의 크기를 구해보면 16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 크기는 여기서 원점까지의 거리라 그랬으니까 루트 4-2x의 제곱 더하기 4-2y의 제곱은 하고 구할 수 있고 16이 된다. 제곱해가지고 정리하게 되면 얼마야? 이거 2로 묶어서 제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4 x-의 제곱 더하기 이것도 이제 2로 묶으면 4 y- 2-y의 제곱인데 y-의 제곱이랑 같은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곱하면 16이 돼. 4로 나눠주면 어때요? x 빼기 2에 제곱 더하기 y 빼기 2에 제곱은 4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P가 나타내는 도형이 뭐야? 어떤 도형이야? 아 잠깐만 계속 잘못했다. 이거 제곱을 안 했다. 그죠? 제곱할 때 제곱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까먹었네. 그럼 여기가 4가 아니라 64겠다. 이제. 마지막에 4가 나왔네. 그럼 여기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8인 원이니까 둘레의 길이 얼마야? 16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16파이. 네. 그러면 1-2번 해볼까? 1-2번. 1-2. 응.
뭐 이게 움직이는 점이라고 했지. 내가 지금 정신도 놓은 것 같은데 이거 어느 순간부터 지금 빨리 모습 안 하면 큰일 나겠는데. 그럴 수 있잖아. 갑자기 굳이 x, y라고 안 했어. AP는 뭐야? AP 벡터. 헷갈리면 이렇게 써봐. AP 벡터는 OP 벡터 빼기 OA 벡터란 말이야. 그죠? OP 벡터의 성분이 이거야. 성분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 이 벡터의 종점에 잡히기 때문에 종점이 P잖아요. P의 성분이었고 쉽게 말해서 이건 x, x 더하기 5 성분으로 표시한 거야. 벡터를 빼기 이것도 5A도 성분으로 표시한 게 종점이니까 마이, 될 거야. 뺐잖아. 뺐으니까 플러스 돼가지고 어떻게 돼? 결과가 여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이것도 더해져서 x 플러스 6 이렇게 되고 더하기 pp도 똑같이 하면 돼. pp 똑같이 하면 여기서 이걸 빼면 될 거야. 그래서 x 빼기 3 x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왜? 더해봐. 더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더하면 2x 빼기 2가 되고 더하면 2x 플러스 10이죠. 이거의 크기란 뜻이다. 이 벡터에 이렇게 성분으로 표시되는 벡터의 크기란 뜻이니까 크기가 뭐라 그랬어? 루트. 이게 종점을 뜻하는 거니까 여기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크기. 이 벡터가 지금 처음 여기가 이게 종점 2x 마이너스 2, 2x 플러스 10이 종점이라는 얘기인데 벡터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니까 크기라고 하면은 여기서까지의 거리거든. 그래서 2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0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거 전기에서 정리하면 결국 뭐냐면 그냥 그 2차 함수에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죠. x가 뭐든지 될 수 있으니까. 최소값 그럼 해봐. 구해봐. 근데 응?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조금 잘못됐어. 식이 이게 5A 빼기 5P가 아니고 5P 빼기 5A지. AP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제곱을 하면 똑같을 테니까 부호가 네가 한 대로 하면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거지. 성분이 피 뭐예요? AP가 5P 빼기 5A지. 5A 빼기 5P가 아니고 이건 2x-2이고 2x 플러스 1 되지 않을까? 부호만 반대니까. 이거 여기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이 크기 아니 크기. 그러니까 2차식이 나오잖아. 네. 2차식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죠. 그럼 근데 이걸 구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최소값이 얼마야? 9. 8을 곱해줘야지. 원래 8 이건데 8로 나눠버렸잖아. 이게 방정식이 아니잖아. 그럼 8을 여기다 9에다가 8을 곱해갖고 루트 70이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이렇게 나오죠. 구했어? 자, 근데 그 2번은 다 잘 한 것 같은데 다른 방법도 하나 알려줄게. 2번 푸는 방법 중에 다른 방법 뭐냐면 얘를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뭐가 있고요. A가 마이, 여기쯤 있다고 합시다. 마이, B는 3,1 P는 이 위에 어딘가에 있는 점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봐. 조금의 생각이 필요해. 그럼 생각해 보자. 자,
요 벡터는 지금 내가 마이너스 붙였잖아요. 이 벡터의 뭐죠? 역벡터죠, 역벡터. 역벡터여도 크기를 따진다 그러면은 똑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값이나 이 값이나 차이는 없겠지. 역벡터여도 길이는 똑같으니까. 방향만 정반대인 거지. 그럼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분배해가지고 마이너스 1배를 분배해가지고 PA 더하기 PB라고 바꿔도 상관 없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건 이제 2 곱하기 2분의 조금만 생각해보자. 자, 이 벡터에다가 2배한 벡터의 크기나 2배한 벡터의, 그러니까 이 벡터가 2배한 벡터면은 길이만 2배로 늘어나는 거지, 그죠? 그 벡터의 크기나 이 벡터의 크기에다가 2를 곱하나 차이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 이 실수배는 이렇게 이 절대값 밖으로 뺄 수가 있어요. 벡터의 크기 이야기할 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 요거는 자, 우리가 이걸 그대로 있잖아,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AP 더하기 BP 내 합이잖아, 합의 그 합으로 이제 더해서 나온 벡터의 크기가 최소가 될 때 찾는 건데, 그러면 이 두 벡터를 한꺼번에 생각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걸 보더라도 마찬가지. 이걸 보더라도 이제 이렇게 두 벡터를 더한 상황을 생각해. 두 개의 벡터를 생각해야 된다. 근데 이걸 이렇게 내가 조금씩 그 중점의 위치 벡터 모양을 바꿨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변형을 시켰거든.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 벡터가 뭐야? 선분 AB의 그러니까 P를 시점으로 하는 선분 AB의 중점 M이라고 하면은 중점 M, 요 M점의 위치 벡터예요. 그러니까 이 벡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 벡터. 그러니까 요거의 크기가 최소일 때 찾습니다. 언제 최소가 되겠다? 이렇게 수직이 되는 위치에 P가 존재할 때가 제일 이게 짧겠죠, 길이가. 그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중점이니까 1,0이란 말이죠. 그죠? 1,0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수직거리를 구해가지고 2배를 해주면 최소값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넣어줘. 그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이걸 이렇게 네분점의 위치 벡터로 만들어 줌으로써 두 개의 벡터를 한꺼번에 생각해야 되는 문제를 한 개의 벡터만 가지고 생각할 수 있게, 그죠?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죠. 한 개만 생각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생각이 하기가 수월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예제 2번. 예제 2번은 이거에 대해서 OP가 MOA 더하기 EN 그리고 OB EM 더하기 N이 1이고 N이 5 이상 N이 0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까는 또 하는 거야. 아까 우리 요 전 단원의 예제 평면 벡터 마지막 분의 예제 6번 풀었을 때랑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합이 요게 1이고 둘 다 M하고 N이 양수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아까 뭐라고 강조했지? EM하고 우리는 N을 변수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 식에서도 EM이라는 값이 돌출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EM을 일단 바꿔. 그래서 같게 만들려면 2분의 5A가 될 거야. 이렇게 2분의 5A 더하기 N도 여기 2n이 있기 때문에 n으로 한 다음에 여기 2옵2로 바꿔줘야 돼요. 2옵. 그죠? 네, 그래서 자, 무엇이냐? 2분의 5이라는 벡터는 2분의 5A. 5A는 5A 벡터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뭔지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2,4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2,4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A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5A 벡터는 뭐냐면 요거 2분의 1 5A는 이 벡터의 길이만 얼마? 반짜리야. 반 이렇게. 그지? 종점의 좌표가 뭘까? 여기 종점. 그러니까 뭐 성분으로 계산해봐도 돼요. 아까 성분 요거 여기 실습에 여기 했을 때 요거 성분이 여기다 2분의 1, 2분의 1 곱하면 되니까 1,2잖아요. 저게 요 벡터의 종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1, 그러니까 2 이렇게 벡터가 이런 데. 네, 이 점을 뭐 K 이렇게 해서 K. 그죠? 그럼 얘는 이제 뭐라고 바꿀 수 있어? OK 이렇게 바꿀 수 있고, OK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얘도 2옵이면 뭐야?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 2옵이 벡터는 성분으로는 마이너스 2,6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 말은 종점이 2,6인 벡터라는 얘기니까 종점이 2,6이면은 마이너스 2,6이면은 대충 이렇게 여기쯤에 이렇게 있을 테니까 이 점을 우리가 뭐 L이라고 하게 되면 요거 이렇게 요 벡터를 뜻하는 거예요. 2옵이가 이건 이게 뭘로 바꿀 수? 5L로 바꿀 수 있죠. 5L. 5L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얼마니까? 2m 더하기 n 1이니까 이렇게 해줘도 돼. 아까 했던 것처럼. 그죠? 이렇게 해주면 이게 그럼 뭐냐면은 요게 이제 m이 0이거나 n이 0인 경우를 감안해도 결국은 뭐냐면 k와 l, 그러니까 선분 kl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얘기해요. 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임의의 점을. 그래서 p는 뭐다? 선분 kl 위의 점이다. 그죠? P가 나타내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시오. L 점이 뭐였기 때문에 I, 6이었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지. 그죠? 그리고 얼마요? 9 더하기 선분의 길이 5네요. 빨간색 선분의 길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네. 그럼 2-1번 2-1번 뭐야? 그래서 이게 현재 n 플러스 2잖아요. 근데 일단 이게 좀 2OA, 2분의 5 이런 게 좀 너저분하니까 뭔가 이 OA라는 벡터는 성분으로는 그러니까 여기다 2배 한 거잖아. 2배 한 거니까 2 마 2야. 이렇게 2분의 5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4 이렇게. 그래서 점을 찍어보자. 그러니까 이 OA의 성분이 이렇다는 것은 얘가 나타내는 얘의 종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종점. 그죠? 그러니까 이 종점의 위치 벡터이기도 한 거죠. 2, 마이는 여기 좀 있다고 봅시다. 이 점에 이름을 붙여주자. 아까처럼 K 이렇게 붙여줄까? 2, 마이 마이너스 2분의 1, 4도 마이너스 2분의 1, 4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미분 L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4 이거 붙여주면서 2, 마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M OK 이 벡터나 OK 벡터는 같은 벡터예요. 종점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만 이 점의 이름을 K라고 내가 붙여줬을 뿐이니까 EN 이거는 OL 이렇게 되겠지. 해상사가 어떻게 쓰기 2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M 플러스 EN으로 나눠준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다를 게 없죠. 이게 이제 OP인데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합이 일정하고 이게 0 이상이기만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선분 KL 이렇게 KL 위에 있는 그지? 어떤 임의의 점 모든 점을 다 나타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위치 벡터예요. 그지? 5가 여기 있고. 근데 그거에 뭐야? 곱하기 2를 한 게 OP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점이 얘가 나타내는 점이 여기 있으면은 OP는 이 벡터가 요거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의 2배니까 이만큼이 될 거 아니야. P가 여기 있는 거야. 예상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 얘가 나타내는 점이 여기 있다. 이게 성분의 점을 나타내게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2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서 각편을 이렇게 2배로 연장해서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Q가 여기 있으면 뭐 여기 2배니까 여기 위치 P가 있으니까 이 위에 이렇게 된다. 이 길이는 요 길이의 몇 배? 이 길이. 이 길이는 이 길이. 2배일 테니까 여기 구해서 길이 구해서 2배 해주면 답이 돼. 알겠어? 계속 연습해야 돼. 모르겠어? 봐봐 그러면 어디서 모르겠어? 지금 너가 이거를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얘가 여기가 이해가 안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OP는 어디까지 했어? OP는 M2OA 그치? 더하기 2N 2분의 1 5B까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응?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용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M 더하기 2N 하고 이게 2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달라질 게 없어. 아니야. 반대. 이해돼? 아 거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2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얘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지. 요런 걸 만들잖아요. 이런 형태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런 형태라는 거는 M 더하기 2N이 합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M하고 2N이 0 이상이 어떤 값이면 그죠? 요 벡터 있잖아요. 요 벡터는 항상 선분 뭐야? 지금 이제 EOA의 종점을 우리가 K라고 하고 왜냐면 이게 지금 요 EOA는 A의 위치 벡터가 아니니까 뭔 말인지 알죠? EOA의 종점을 K라고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EOA의 종점을 K라고 하자는 말이 이해돼 무슨 말인지? K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OK 이렇게 되는 거야. K점의 좌표는 뭐야? 그렇죠. 2, 마이너스 1이거든요. 2, 마이너스 1. 또 얘가 나타내는 그 점을 우리가 아까 좀 L이라고 하게 되면은 2분의 1인가?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몇이에요? 4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OL이라고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게 M 플러스 M하고 2N의 합이 일정하면서 M이 0 이상, N도 0 이상이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M이 0 이상, 2N도 0 이상이면 무조건 얘는 선분 KL 위에 있는 그지? 모든 점을 다 나타낼 수 있는 위치 벡터가 되는 거야. 이해돼? 선분 KL 위에 임의의 점의 위치 벡터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근데 그 벡터에다 몇 배? 2배 하는 것이 OP 벡터이기 때문에 그죠? 대충 우리가 5하고 KL을 연결해보면 대충 이런 삼각형 모양이 나오거든요. 길쭉한 삼각형 모양이 나오는데 근데 얘가 이 벡터가 나타내는 점이 여기 선분위에 있는 점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의 그 위치 벡터에다가 2배라는 게 OP이기 때문에 P는 얘에게 2배 이렇게 2배 때는 이런 위치에 존재할 테니까 P는 여기 위에 있다. 근데 이 예제를 보면은 그게 OB에서 OA를 빼잖아요. 길이 구할 때? 그러니까 이 말은
OK에서 5L을 뺀다고? 그럼 LK의 크기를 구한다는 얘기죠. 그게 결국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잖아. 이 벡터의 길이를 구하겠다는 말이나 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겠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지. 굳이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없이 복잡한 계산.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뭐 자꾸 이렇게 책을 덮으려고 그러고 지금 어? 어? 더 안 할 건데 너 지금 넌 더 해야 돼. 어? 선생님 근데 어. 아, 여기서 이거 그러니까 이거 빼기 더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빼잖아요. 이거 아무튼 그거거든. 여기서 얘 갑자기 더하기 얘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맞아. 아니 잠깐. 얘가 나타내는 점, 이 벡터의 종점과 종점을 연결한 선분이잖아. 그러니까 이 종점을 뭐 K라고 그러고 종점 L이라고 하면은 이 KL을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서 이걸 여기서 이렇게 빼는 이유가 뭐냐면 뭐야? 여기서 이걸 뺐다는 얘기는 뭐야?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 잘 모르겠다. L에서 K를 뺀 거니까 이런 식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 뭐야? 여기 KL을 만든 거야 벡터를. 이래서 이 길이 성분을 구한 거야 이렇게. K 벡터 성분을 구해서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은 이게 그 길이잖아. 이렇게 짧아져. 그치? 그거는 여기서 빼면은 저렇게 값이 오가지고 아니지 이게 성분이 이렇게 이 벡터의 성분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 길이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벡터의 성분이니까 제곱해서 하는 건데 그거나 내 말은 그거나 어차피 여기 좌표가 뭐야? 이게 지금 K라는 점이 지금 뭐 어디 갔어? 뭐라고? 하여튼 하나는 마이 컴마 6일 거 아니야. 1. 또 하나는 마이 컴마 마이너스 아니고. 아닌가? 2분의 1 곱하니까 1 컴마 2일 거 아니야. 이 말은 여기서 이거 빼가지고 제곱하고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나 뭐? 꼭 벡터를 만들어서 벡터의 크기를 구하나 뭔 차이가 있냐 이거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길을 구해도 되는데 굳이 꼭 벡터를 만들어서 벡터의 크기를 구하겠다라는 논리가 나도 이건 별로 상관없이 상관없는 거지.